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주 강의를 할 해천이라고 합니다. 2021년 신축년 운세풀이에서 오늘은 무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각 일간별로 간단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무토의 물상은 큰 태산입니다. 그래서 무토는 오행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중립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용력과 배포가 크고 신용이 있으며 주체성과 고집도 강한 편이죠. 그리고 무토사주에는 나무가 있으면 민둥산을 면하고 푸른 초원이 됩니다. 그래서 무토의 역할은 일단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발자라면 구성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무토를 보시면 신축년에 신이 상관이 되고요. 축은 겁재가 됩니다. 자, 겁재 축 지장간의 계신기에서 이 신이 상관으로 천간에 투관을 했죠. 그래서 같이 그 축 지장간에 있는 신이 천간으로 투출을 했기 때문에 매우 강한 상관입니다. 원래 무토, 일간 모두 다 해당이 되겠지만 또 신금이 또 뾰족한 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언어에서 저런 예리한 비수 같은 이런 말들로 사람들과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까 이 점만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지장간 재성이 무게합을 해서 재물 손실이 따르겠죠. 왜냐하면 겁재니까 이 겁재가 주도권을 가져가는 그런 해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그 의지가 약할 때, 그 또 우리가 또 상관은 별로 이렇게 좋은 작용을 안 하는 쪽으로만 그 잘 알려져 있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하고요. 여자는 남편과의 불화가 예상이 됩니다. 남편들에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막 한마디도 안 진다 그럴까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날카로운 그 강한 상관이 들어오는 해에는 남녀 모두 말수를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또 상관은 착각살이라고 합니다. 뭐든지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또 상관의 기질이니까 상관운에는 학장이나 투자, 뭐 이동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무토가 신금을 만나면 토생금으로 굉장히 바쁜 해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 겁재, 축토가 겁재가 되니까 노력한 만큼 결과물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인성, 그 병화가 있는 분들은 병이 신과 합을 하는 그런 운이니까 병이 무토에게는 그 인성이 되니까 문서가 되겠죠. 그 문서 계약 같은 거 이런 거 하실 일이 있으면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겁재라는 게 으르를 겁, 재물재자 또는 겁박할 겁자라고 하죠. 내 재물을 빼앗아 간다는 게 겁재입니다. 자, 그러면 총체적인 그 무토의 운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일간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자일주입니다. 모든 그 무토에게 다 해당이 되겠지만 을목이 있으면 상관경관이 됩니다. 상관경관이라는 것은 구설수, 시비 또는 뭐 법정 소송 뭐 이런 그 나쁘게 작용할 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지지의 자축합으로 수가 굉장히 강해지죠. 물이 많아지면 인성이 그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이것을 재가 인을 극한다 해서 재극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인성은 말 한마디로 보자면 인간성 그 자체인데, 인간성이 재물로 인해서 훼손되는 그게 그 제극인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인간성 배제시키고 돈에 집착할 수가 있고요. 또 저렇게 인성이 약해지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이 많아지고 지지가 차가운 글자들만 되어 있으니까 이 오화나 사화 이런 불이 좀 있어주면 조후가 해결이 되고요. 뭐 좌우충 때리고 뭐 추고 원진이고 막 이런 거는 겁을 안 내셔도 됩니다. 본인 의지만 확고하다면 그 충은 갈등 요소 이런 거니까 본인의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또한 인목이 있어도 이런 습기를 제거해 주니까 인목도 지지에 있으면 좋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극인 하지 않고 인성을 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자일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무인일주입니다. 무인일주는 그 오나 축을 만나면 축을 만나면 탕화가 발동한다 이러는데, 탕화라는 것은 결국은 욱하는 욱성질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인내심만 있다면 굳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탕화에 대해서는 5월 달에 그 개사월에 요럴 때 인사형이 또 걸리겠죠. 인사형이 탕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결국은 본인 성격입니다. 자, 무인일주들은 지장간에 보시면 무인은 무병갑이라고 팔자도 무인은 양이고 지장간에도 다 양이고 신축은 또 다 음이고 지장간에도 모두가 개신기가 다 음이죠. 그리고 이 지장간이 모두 다 암합을 하고 있지만 음양의 조화가 아주 좋죠. 음양의 조화가 제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이 이 무인과 신축의 만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인은 또 이 양간으로 고난과 위기를 적극적으로 돌파해 나가는 이런 주체성이 강한 일주죠. 그래서 무인 일주가 축을 만나면 기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옛날부터. 왜 그러냐면 지지에 인목 편관을 깔고 있었는데, 편관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십성이 되겠는데, 이 편관이 겁재를 눌러주죠. 목국토로. 그래서 겁재에게 기운을 빼앗기다 보니까 편관 기질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편관의 그 나쁜 점이 조금 설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력 5월, 개사월, 그 욱하는 성질, 요거 탕화, 요거만 조심을 하시고, 왜냐면 그 인과 축이 만나서 탕화가 됐을 때 천간의 신 상간까지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각별히 주의를 한다면 음양의 조화가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신축년이니까 오히려 장점은 더 잘 이렇게 빛이 나고 단점은 가려지는, 드러나지 않는 이런 좋은 운으로 흘러가니까 무인 일주분들은 그냥 개사월 5월 달에 욱 성격만 다스려 주시면 굉장히 좋다고 보겠습니다. 신축년은. 자, 그 다음 무진일주죠. 무진일주에는 흙이 강해지는 해입니다. 금이 강하고 목이 있어야 좋다.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자, 축토에는 개신기가 있고요. 자, 축진파도 있죠. 그 진토에는 을개무가 있는데 시장간에서도 지금 을신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이 굉장히 강해지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잘 보시면 무진 한번 소리를 내보십시오. 그냥 무진, 돈이 무진장 벌린다는 이 복받은 일주가 무진일주입니다. 그래서 일지에 그 비견을 두고 있어서 경쟁심과 자존심이 매우 강하고,
또 일지에 비견을 둔 분들이 활동력이 왕성하죠. 그리고 이게 간여지동이죠. 무진이 천간지지가 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고집을 굽히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일주입니다. 그래서 무토에게 상간 신금이 오면 총명함, 민첩함, 인기응면 이런 것들을 의미하며 기존에 있던 이런 틀에 조금 대항하고 앞으로 좀 나아가는 진취적인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그 신축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과 축은 물을 먹으면 습토이죠. 그래서 습기를 잡아줄 불이나 나무가 하나쯤은 있어야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흙의 기운이 강해지니까 토생금으로 흙의 기운을 빼내야 되니까 금이 또 강하면 좋겠죠. 천간에 금이 신금이나 경금이나 이런 게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쉽게도 진토 무진일주는 지장간에 개수와 무게 합으로 재성을 끌어들여서 돈을 무진장 버는 그런 일주였었는데 축토에서 겁재에서도 원래 또 저렇게 개신기로 그 개수가 재성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겁재에게 나누어진다, 탈재된다 이런 그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이런 운일 때는 형제들하고 또 미리 나누세요. 또는 뭐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막 나눈다는 마음을 가지고 많이 베풀면 재물 탈재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목이 하나 있어서 이 많은 흙들을 목국토 해주는 것도 좋고요. 또는 너무 이렇게 축축한 이런 흙이니까 사화, 불이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생토, 목생화, 화생토도 되고 또 목이 그 목국토, 인목 같으면 목국토도 들어가니까 이런 지지에 이런 글자들이 좀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돈을 무진장 버시는 이 무진일주 분들은 원래는 축토에게 그 개수가 왔으니까 남자분들 같으면 바람날 수도 있겠네요. 재성이 또 다른 본래 나와 같이 합의되어 있었는 재성을 두고 또 다른 재성과 합을 하려고 하니 무진일주 남자분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여자 조심하세요. 바람 피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무오일주죠. 무오일주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일지에 제왕을 둔 사주죠. 그리고 지장간에 보시면 병기정이 있고요. 축토에는 개신기가 있는데 보시면 지장간에 병화도 품고 있고 어화도 품고 있어서 불타는 활화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활화산인데 원래 축토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 습기를 잡아주니까 화기를 이 축토 습기가 잡아주니까 균형이 맞아서 무오일주도 신축년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무오일주는 원래 일지에 제왕을 둔 사주라서 카리스마가 있고요. 매우 우직하고 저돌적이면서 또 추진력과 가시욕을 가졌죠. 이렇게 열기를 지장간에 병정화를 둬서 열기를 품고 있는 이 무오에게는 축토가 굉장히 반갑겠죠. 그 음양이 여기서도 물론 음양이 잘 맞아 들어가니까 남자분 같은 남녀 모두 결혼 운도 되겠고요. 또 아기를 못 가진 여자분 같으면 출산의 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 축토가 무토에게 겁재가 되니까 기존의 성향대로 막 밀어붙이지는 마시고 주변과 협업을 하고 또는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권한을 부하 직원들이나 동료들에게 미리 나누는 그런 해가 되면 더더욱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신일주죠. 무신일주는 무임경이 지장간에 들어있고요. 개신기 축대는 개신기고, 여기 역시 무신도 양간인데 지장간에 다 양으로 되어 있고, 또 신축년에 또 개신기 오른쪽에 다 이렇게 음양의 조화가 매우 아름다운, 아까 무인일주와 같지요. 그래서 장점은 더욱 빛나고 단점은 감춰지는 이런 효과가 납니다. 음양의 조화가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갔을 때는. 그리고 지장간, 경금이 신금 천간으로 투출해서 신금의 뿌리가 되니까 상간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상간의 강한 기질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요 점만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게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양력 2월달 인신충 때릴 때와 또 6월달 양력 5월달 사신형 요럴 때 이런 강한 상간 기질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주의하시고 욱 성격, 제가 그랬죠. 충 때리는 거는 뭔가의 갈등, 일이 꼬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 잘 하시면 신축년은 무탈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신일주들은 그 배포도 있죠. 무토의 넓은 배포와 또 신금의 예리하고 강한 힘이 있으니까 둔회전이 매우 빠르고 또 명랑하고 매사에 낙천적인 사람들이 많지요. 그리고 토생금에서 일지에 신금, 식신을 둬서 의식주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분들은 그리고 또 이분들은 그 신금은 역마죠. 역마니까 집에 가만히 계시면 아파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일을 추진하고, 다만 너무 결과를 빠르게 보려고 하다가 보면 이 결과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포기를 빨리 하는, 그러니까 인내심이 부족한 것이 단점이죠. 요 인내심만 좀 잘 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그 식신은 탐구하고 궁리하는 재능이죠. 그래서 운에서 지금 신금 상간을 만나면 이런 재능들이 더 증가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월 인월 그리고 5월 개사월의 지지에 사화 들어오실 때만 감정 조절 잘 하시면, 신축은 음양의 조화가 매우 아름다우니까 무신일주도 신축년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무술을 볼 건데요. 무술도 간여지동이죠. 간여지동, 고집과 자존심이 매우 강한 일주가 되는데, 그나마 지장간에서 정화, 인성이 들어있죠. 이 정화, 인성의 기운으로 평소에는 굉장히 대인의 풍모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상간의 힘이 한번 발동하면 물불 안 가리는 이런 폭발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지장간의 상관, 평소에 본인 지장간에 품고 있던 상관이 정간으로 투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년은 확실하게 상간경간이 될 수 있는 그런 해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냥 말조심만 하면 되고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우습게 보는 이런 게 있으니까 부부싸움은 최대한 자제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축년에는 상간경간하게 되면 작은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 이 상간이 좋게 작용을 할 때는 손재주가 탁월하게 되고, 언변도 있고 청명하고 또 민첩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게
이 무술일조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지장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신금이. 이것이 그 천간으로 투출했으니까, 자, 여기에는 길흉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면, 평소에 본인의 재능을 갈고 닦으신 분들은 신축년에 그게 발현이 돼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능이 사회에 알려지는 이런 기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태까지 흙에 묻혀있던 자기의 재능, 이게 무술이 대단한 흙이지 않습니까? 천간지지 다 간여지동이다 보니까 이 큰 산 속에 묻혀있던 자기의 재능이 밖으로 드러나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운이 신축년이 되고요. 만약 지금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런 좋은 운이 왔을 때 재능을 드러낼 게 없으면 못 드러내겠죠. 이랬을 때는 이 상관이 나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용을 상관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는 지금까지 본인이 특히 무술일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지장간이 평소 가지고 있던 상관을 갈고 닦았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보는 좋은 운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술일주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무토일주를 쭉 한번 봤는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무토의 신축년은 상관을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상관을 쓰게 되면 본인의 민첩함과 총명함 또는 화려한 언변 이런 것들로 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고요. 잘못 쓰게 되면 관을 상하게 하는 운이니까 직장 이동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심하면 이혼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간의 기질 또는 겁재를 잘 다스리는 것은 결국은 본인의 성격을 제어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관을 잘 쓰시는 신축년이 되시면 좋겠고요. 우리 무토일간 여러분들은 겁재에도 너무 쫄지 마시고 미리 주변에 형제 또는 동료들에게 베풀면 겁재로부터의 탈재에도 예방이 되니까 무토 여러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